님 최수종 씨가 드디어 이제 한 언론에는 심정을 좀 고백을 했는데 24년간 좋은 일을 한 것뿐이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심정을 좀 드러냈어요. 최수종 씨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최수종 씨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봉사한다, 선행한다 이런 뉴스만 나왔지 뭐 현실 정치에 끼어들어서 어디를 뭐 비판하고 누구를 두둔하고 이런 뉴스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자기가 갑자기 어느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예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아마 좀 참담한 심정을 느낄 것 같고, 물론 이제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수종 씨가 과거 이명박 후보 대선 당시에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당시 지지 선언은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02년에 연예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쪽을 많이 지지를 해서 그 파괴력을 보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연예인들을 섭외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중에 한 명 뭐 지지로 꼈다고 해도 그걸 뭐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최수종 씨가 뭐가 아쉬워서 나라가 지원 안 해줘도 얼마든지 이분은 주연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수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드라마에서 자력으로 역할을 한 분이라서 네티즌들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아까 제목이 왕건이 화났다 이렇게 나왔지만 젊은 사람들은 최수종 씨를 대조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서 네티즌들이 우리 대조영은 건들지 마라 지금 이렇게 옹호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옛날 사람 취급을 받아요. 어쨌든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수종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최수종 씨가 이걸 블랙리스트처럼 화이트리스트 공식 문건을 보고 아, 내가 있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사실 떠도는 소문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뭐 일단 뭐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보다는 아마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화이트리스트. 예를 들어서 당시에 보면 정부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뭔가 이쪽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뭔가 반대편에 좀 육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고 또 정권의 이미지와 맞는 연예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기용한다든지 또 공익 광고에 기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라라는 일괄적인 아마 지침들 이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면서 이제 당시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뜻과는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화이트리스트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예를 들어서 정권 차원에서 이제 이미지를 봐서 아 이런 것들 좀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이제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저기에 나왔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는 이 정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비춰봤을 때 우리가 좀 시청자들이 볼 때도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걸로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핵심은 결국 정권이 어떤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연예인들을 좀 저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또 자의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런 측면에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평론가님 사실 저희가 이 부분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최수종 씨가 실제로 좀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 최수종 씨 활동한 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최수종 씨가 엄청나게 뭐 광고를 많이 찍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흥행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진짜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조영 아니면 왕건이었는데 주로 사극 드라마에 이제 단골 주연 배우로 나오는 이제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 반사익을 얻은 흔적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는데 이게 올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오늘 하나 언론 보도 하나 보실게요. 뭐냐면 문체부 조사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조사하는 문체부 진상조사위 측에 따르면 이거는 분명한 건 최수종 씨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 이종 실제 보면 본인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은 것,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인 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블랙리스트와 차이점은 뭐냐면 블랙리스트는 이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언가 내가 무엇은 그 정부에서 또 문체부에서 뭔가 지원을 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응모했더니 떨어졌더라. 그러면 사실은 그게 떨어진 이유도 모르고 그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서 내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못한 채로 지금도 지나왔던 많은 그런 문화 예술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는 정반대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특혜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지지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행사에 가서 사회를 본다거나 해서 특혜를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어떤 엄마 부대니 무슨 부대니 하는 그런 친위 단체들만 예를 들어서 볼 때 그 단체들이 사실상 순수한 자발적으로 그렇게 어떤 시위를 벌였다. 이러면
화제가 되지 않을 텐데 분명히 거기엔 검은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인들도 내가 어떤 데서 어떤 특정한 배역을 따내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그럼 분명히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랙리스트랑은 다르게. 예.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진짜 잘못하면은 생사람 잡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자체도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다른 쪽 한편이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지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진짜 마녀사냥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이름이 공개되는 건 맞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당했다고 얘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이름이 나와도 사실은 큰 문제가 덜 될 수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M1 사람 잡아가지고 정말 추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최수종 씨가 오늘 이제 속상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론가님 실제로 최수종 씨도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도대체 나만 할 연예인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 억울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또 다른 이름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2차 예. 피해가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막 수십 명 정도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이게 뭐 배우 LC, CC, 개그맨 SC, CC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러게요.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또 새끼를 치고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쭉 그 연예인들이 서서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이 연예인일 것이다, 이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지 선언이라는 것은 정말 알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사 어떤 사람이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친정부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당시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당시 이제 지지 선언했던 연예인들의 면면도 나오고 있는데 저분들이 왜 이렇게 또 2차 피해를 당하는지도 예. 문제고 지금 최수종 씨 외에도 직접 이름을 내걸고 반박하는 이가 없다는 것도 이분들이 용기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 좀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올라왔었는데 뭐냐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다라는 사진 올리면서 저걸 이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좀 비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미화 씨도 본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어디 뭐 행사할 때 같이 가고 친하게 지냈다. 그렇게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이런 식의 본인의 항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이게 상이 보니까 이웃 돕기 유공자 보상에서 이제 그 표창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왜 하필 나를 찍어서 도대체 내가 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가서 노무현 대통령 잠시 뭐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탄압하다 보니까 결국 아마 본인도 이제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쪽으로 좀 치우쳐졌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굉장히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국의 어떤 갑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위에서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저분들의 피해 자체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 이제 와서는 이제 어떤 본인들의 억울한 심정들을 토로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들춰내서 여러 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아까도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뭐 지휘선을 하지만 저거는요 연예인 조합이나 이런 데서 위에 선배들이 야 와 그러면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갑니다 그냥 가서 그냥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떤 면에서 솔직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이제 피해의식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서 나쁘다라고 저렇게 손가락질 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연예계가 지금 계속 뜨거웠고 지금 재판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데 이종우 실장이 네네.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하고 화면에도 나올 텐데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칭찬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캐비닛이 지금 문제의 캐비닛, 그러니까 청와대 캐비닛이 자꾸 그 하나씩 뭔가를 밝혀내는데 그게 뭐냐면 다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 회의 자료가 비서실장이
주재해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윤선 정무수석이 어쨌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의 내용인즉슨 당시에 홍성담 씨 판화가 홍성담 씨가 그린 그림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서 청와대 정부 차원으로 그 막 대응을 하고 예. 그래서 그걸 내리고 그걸 올리게 된 문체부도 뭐 질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그걸 대응을 해서 잘 대응했기 때문에 비서실장 나름대로 칭찬을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무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과정이 있다면 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예.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와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말씀처럼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났는데 네. 최근 재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뭐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시가 조윤선 전 장관만 빼놓고 지금 지시가 이행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또 실제로 재판부도 그걸 인정해 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 대응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뭐 다이빙 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하는 게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법정 증언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 전 장관이 모른다고 과연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법정 싸움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님 최수종 씨가 드디어 이제 한 언론에는 심정을 좀 고백을 했는데 24년간 좋은 일을 한 것뿐이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심정을 좀 드러냈어요. 최수정 씨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최수정 씨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봉사한다, 선행한다 이런 뉴스만 나왔지 뭐 현실 정치에 끼어들어서 어디를 뭐 비판하고 누구를 두둔하고 이런 뉴스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자기가 갑자기 어느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예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아마 좀 참담한 심정을 느낄 것 같고 물론 이제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수정 씨가 과거 이명박 후보 대선 당시에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당시 지지 선언은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02년에 연예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쪽을 많이 지지를 해서 그 파괴력을 보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연예인들을 섭외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중에 한 명 뭐 지지로 꼈다고 해도 그걸 뭐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최수정 씨가 뭐가 아쉬워서 나라가 지원 안 해줘도 얼마든지 이분은 주연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수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드라마에서 자력으로 역할을 한 분이라서 네티즌들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아까 제목이 왕건이 화났다 이렇게 나왔지만 젊은 사람들은 최수정 씨를 대조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서 네티즌들이 우리 대조영은 건들지 마라 지금 이렇게 옹호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옛날 사람 취급을 받아요. 어쨌든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수종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최수정 씨가 이걸 블랙리스트처럼 화이트리스트 공식 문건을 보고 아, 내가 있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사실 떠도는 소문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뭐 일단 뭐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보다는 아마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화이트리스트. 예를 들어서 당시에 보면 정부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뭔가 이쪽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뭔가 반대편에 좀 육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고 또 정권의 이미지와 맞는 연예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기용한다든지 또 공익 광고에 기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라라는 일괄적인 아마 지침들 이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무죄 혐의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했다라고 그때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청와대 문건이 나와버리면 이 문건의 어떤 신빙성이 입증이 된다라면 조윤선 장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에 가서는 좀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뭐 여담이면 아까 나왔던 그 두 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참 본인들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지금은 저는 좀 안심을 하겠지만 또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예. 또 다시 아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